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그 외적으로 또 루나와 비교를 해서 한번 또 영상을 준비를 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테이블 디팽이 현상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만의 음모론적인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하면 이번에 뭐 테더와 BUSD와 그 다음에 USDC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삼각편대에서 이렇게 잘 나눠먹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도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기타 외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많이 흔들리면서 여기에서도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종의 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과의 관계도는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내가 기분이 상해서 시작했다라고 해서 어느 특정 부분을 이제 대차대조표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FTT 물량을 넘겼다라는 그런 명문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약간 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러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 코인 시장의 시총이 400조 원이 날아갔고요. 그리고 전체 또 청산 규모 추이가 어떻게 보면 솔라나, FTT, 그 다음에 폴리곤, 체인링크 등등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청산 규모도 가장 큰 시점은 아무래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때 FTX를 인수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에 따른 이야기로 인해서 청산 규모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웬만한 트레이더 분들은 여기에 거의 다 재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빡빡이 형이 이번에 FTX 붕괴 암호화폐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 따른 신뢰도까지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다 믿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시점에서 또 환율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출의 가속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달러 강세로 인해서 여기에 계속 머물러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수 거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교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았던 게 발행 토큰 담보 차입돼서는 안 되고 유보금을 늘려야 된다라는 점과 여전히 돈 앞에선 겸손해야 되고 깝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 있었죠. 여기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은 얼굴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FTX 80억 상당의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게 이제 누가 도와줄지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은데 당장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EC의 감사가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뭐 기관이나 뭐 VC 애들이나 그 외적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인수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가 SEC가 그쪽 사항까지도 추가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또 디파이 부분도 여전히 이제 청산에 가까운 단계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ST이더나 뭐 이런 쪽에서 청산 규모 물량이 간당간당한 규모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ST 이더뿐만이 아니고 거기보다 나머지에 있는 알트코인들에 있는 그런 뭐 디파이 부분도 더 청산 규모가 더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T 이더가 깨진다고 하면 나머지 애들은 뭐 말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이야기가 슬슬 올라오게 됩니다. 너희도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번에 추가 하락이 더 나왔는데 야 15,000도 힘들 것 같아. 10,000달러 가면 너희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보유량이 11만 5천 개입니다. 대충 20억 달러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3,562달러에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11만 5천 개 가치가 이제 그때서야 다른 담보를 마련해야 된다. 마진콜이 한번 걸리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막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셀러형이 이때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달러 때문에 비트코인이 10만 개를 포기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충 한 3,5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거의 뭐 가용조사 이리저리 뭐 땡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주가도 날아가고 코인도 날아가고 어떻게 보면 본인도 좀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두루두루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역대 분기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졌던 적이 없었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로 가고 있는데요. 가장 안 좋았던 2014년 시즌도 한 분기는 그래도 그 반등이 세게 나왔던 때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11월 기준 이제 곧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4분기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역대급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스테이블 코인 부분도 여전히 지금 대량 인출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믿지 못한다. 거래소도 믿지 못한다.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FTX와 연결적인 파트너 관계나 투자했던 부분이나 이런 쪽을 한번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클레이트 재단도 돈이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개 지갑 합쳐서 3,30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FTT 소각도 일단은 멈췄다라고 합니다. 왜냐 파산 위기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형태로 뭐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루나 사태와 이제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의 사태에서 이제 추가부는 디파이 시장이 여전히 이제 루나 사태를 겪고 나서 어느 정도 VC들이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돌릴 텐데 만약에 이 5번, 6번이 오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과다하게 레버리지를 이번에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VC 애들이 더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5번, 6번까지 가면은 쉽지 않는다. 그래서 ST더와 WST더 청산 매물이 1000달러 전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보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동향 추이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조금 조조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더 청산 규모 추이가 여전히 70달러 아니 700달러 선에서 좀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구간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루나가 실질적으로 언제 밀렸냐면 정확하게 5월 5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날 특집 행사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서 뭐 끝날 것이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런 비유를 또 하기도 했었죠. 기존에 있었을 때 이 해시레이트 싸움이 있었을 때도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왜냐 그때 당시가 뭐 300만 원 정도 때까지 내려갔으니까요. 비트코인이. 근데 이때는 진짜로 SV와 비트코인 캐시가 해시 싸움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까지 끄집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역으로 숏배팅 가중이 비트코인 쪽으로 쏠려서 일어났던 현상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미 고인물들은 지금에 있는 상황에 있는 고통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경험을 못했던 자들은 상당히 공포감이 질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도 최저점만큼 내려왔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단계는 좀 있다. 3주 정도는 좀 걸린다.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도 거의 다우지수가 3분의 1이 날라갔었던 때도 3주 정도는 어느 정도 있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때가 있었다. 근데
너는 꼭 그러면 가장 좀 행보 구간이 좀 길었고 바닥 구간이 길었을 때만 이야기한 거 아니냐. 최저점 구간 때. 그럼 루나 사태와 비교를 했었을 때를 보게 되면, 루나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5월 5일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시점 단계부터 요렇게 추가적으로 몇 주 이상이 연속적으로 내려갔던 거를 보게 되면 이번에도 연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자, 여기에서 끊어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때는 발생 시점으로 인해서 3주 정도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만약에 편차가 있죠, 항상. 편차 비율은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평균 3주 정도의 다른 조정이 나오면 그 밑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조정권에 들어가고요. 이 추가분의 조정 부분이 나왔던 건 VC 애들 때문에 나온 겁니다. VC 애들. 연속적으로. 그래서 빨리 끝나면 3주 정도에서 끝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VC가 붕괴가 나오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연마다 이슈 있는 거 다 정리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때 또 잊어먹을까봐 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요.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또 안 되실까봐, 루나가 폼라인 되면 투자금 손실로 인해서 셀시우스 담보 청산 위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도 3에로 캐필타도 지금 문제가 생겼죠. 예, 여기서 대량 판매에서 크립토 시장의 하락장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크립토 시장 하락장이 났으니 또 셀시우스에 또 영향을 받겠죠. 네, 그리고 3에로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손실 자금을 받았으니까 대량 GBTC 대량 판매와 C 파이 거래소 연쇄 청산 위기가 받고, 그거에 따른 영향이 또 받게 되고요. 블록파이 여기에 또 다른, 또 여기에 걸쳐져 있는 애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도산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 단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내용을 또 다뤄드리기도 했습니다. 초반에 이게 짧게 끝나면 3주 플러스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크게 3주가 더 나오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끝난다고 하면은 이 VC 담보 삭제에서 매각되고 자산 매도 나온 다음에 VC가 한 번 더 파산까지 나오는 설까지 끝나야 비로소 끝난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중간에 수순이 된다고 하면 지금에서 한 3주 정도 뒤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VC가 뒤에 파산이 나올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무거운 내용인데, 이제 또 물가지표가 조만간에 둔화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좀 둔화 폭이 커지길 바라겠고요. 부정적인 내용은 중간선거가 확실하게 공화당이 우위점을 못 갖고 있다. 다음 달 6일 기준점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메타가 이번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메타 코리아까지도 이번에 대부분 대상이 됐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페닉셀라우가 암호화폐 시장 내용을 아까 다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조지아주 부분 상원에 이제 5대5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게 1등과 2등 후보가 대부분 50%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조지아주 과반수 투표 실패가 나왔기 때문에 압승이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고, 이게 곧바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 달 6일자에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우세가 돼야 우리한테 좀 더 이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뿌려주는 민주당의 그런 흐름 대비보다 공화당이 재정 긴축 형태와 돈을 좀 아껴 쓰는 모델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 달 6일 정도에 발표가 나온다는 것과 달러화가 7주새 최저로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달러 전환이 시기상조이다. 근데 이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일본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에 지금 가까우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이제 더 이상 유지가 못하죠. 그래서 팔다 보니까 이번 현상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 트위터 인수 후 테슬라 주식도 이번에 대략적으로 많이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코인은 여전히 건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하메드 엘 엘리언이 알리안츠 경제 고문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관점에서는 의회가 양분돼서 모두가 2년 후 선거에 집중하고 양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점을 보고 있다. 의회의 교책 상태가 시장에 좋다는 것은 통념이지만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10년도 때 당시 경제는 지금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둔화하고 있지만 연준은 개입해 부양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연준이 그럴 수 없다. 앞으로 2년 동안 의회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좋은 소식도 아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더 센 구조조정을 발표했던 메타로 인해서 전체 인력의 13%를 날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게임 세대가 성장을 해서 앞으로 게임 연령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이 세대가 크다라는 게 우리한테 앞으로는 긍정적인 겁니다. 게임 시대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이쪽에 있는 금액이 그만큼 코인과 접근성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인기가 있던 없던 간에 계속 게임 회사들은 P2E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대외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10월에 합병의 헤르손 포기했다. 러시아가 포기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중대 전환점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이번에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이제 이번에 예상 밖에 선정한 미국의 민주당 부분인데 뭐 하원은 볼 필요 없고 상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이게 5대5가 나오면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부통령이 또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부통령의 권한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상당히 무겁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에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쿨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요건을 키우려고 하면 상위 탑 티어에 있는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이 탑 티어라는 건 전문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로봇이 대체하는 부분을 또 제외하고 시장에 진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불경기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일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없습니다. 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들어간다는 건 앞으로 사람을 덜 쓰게끔 자동화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아시면서 보셔라.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은퇴 이후에도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탄 조통 간에 이런 쓰디쓴 경험치를 얻어야 나중에 엄청난 열매를 맺었을 때 그만큼 그 돈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면서 진짜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좀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